국회의 대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선거무효소송은 2013년 1월 4일날 대법원에 제기를 하고 대법원에서는 7월 4일까지 180일 이내에 결정도는 판결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파기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850일이 넘었는데도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결정과 판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 헌법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들이 헌법이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 속행, 그리고 선거무효 소송은 이미 크게 쟁점이 한 5가지 있습니다. 개표 부정, 국정운동, 국가기관 선거 개입, 그리고 국가기밀, NLL 등 국가기밀 사용 선거운동, 그리고 새누리당의 선거사무소 불법적으로 다수 설치한 행위, 그리고 박근혜 후보자의 국정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 등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정원과 국동기무사령부 그리고 NLL 등 사건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선거무효 소송의 반 이상이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부정선거임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표 부정은 공문 증거로 가만히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몇 가만이 될 정도로 공문이 나왔습니다. 공문은 법원에 판결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공문이 확인되면은 바로 그것은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자의 허위사실 유포죄, 이것은 증거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정원장 사건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부정선거임을 알리고 여기 계신 분 모두, 여기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이 부정선거 무효소송을 빨리 속행하라고 국민운동을 일으켜도 지금 행편이 늦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여야 같이 비판과 감시 모든 행위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지금 여야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앞에 여야가 함께 구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부정선거 전국을 은근슬쩍 지나가면서 계속 정치를 해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들 이미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상배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에게 선거무효소송 책자 100번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발간한 부정선거 책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국회의원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의제기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국회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국민들이 알면은 용서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는 적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면은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소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은 끝까지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 부정선거 전국을 파기하고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대법관 14명을 모두 탄핵 촉구해서 그들을 우리나라에서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법 대란이 일어나고 대법원에 엄청난 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 피해자도 양산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시고 오늘 우리 선거소송인단에는 이미 국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토론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연대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한영수 대표께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30여 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고요. 중앙선관위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내신 선관위 직원들 중에서도 아주 베테랑입니다. 선거법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영수 대표와 그리고 또 한 분의 대표가 계시는데요. 김필원 대표, 이 두 분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필원 대표님 모셨는데 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인사 말씀만 하시죠. 네, 그럼. 같이 1년 동안 감옥 동기생들인데요. 고생하셨으니까 박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영수 대표와 같이 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김필원입니다.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계속 컴퓨터하고 실험하다가 나왔습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훌륭한 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만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 좋은 전략을 자리 잡고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국민들을 괴롭혀요. 제가 이 나이 때 제가 지금 69살입니다. 좀 쉬어야 되겠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컴퓨터 실험하다가 나왔어요. 국민들이 편안하게 자기 맡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 앞에 사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대법관님,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계신 대법관님들이에요. 이분들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들이 이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까지 올 때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저는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현재 계시는 그 앞에 들어 계시는 대법관님들께서 많은 대법관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대법관이 아니에요. 이 정도 하시면 스스로 자기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미안하다고 사퇴하고 잘할 수 있는 분들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불법도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도 가짜를 내세워가지고 뭐라는 척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도 전부 가짜로 만들어놓고 가만히 있고 이야기하면 꿀문 돈이 갖고 그러면서 가장 자기네들이 제일 잘난 사람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깨닫고 한마디씩 해야 됩니다. 재판을 하자고 현지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법에는 6개월 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안 지킵니다. 누구 보고 법을 지키라고 그래요. 제가 한영수 대표하고 1년 동안 소위 구치소, 서울구치소에서 1년 7일 동안 지내다 왔습니다만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저는 제가 있어서 거기 와 계신 줄 알았는데 상당한 분들이 죄가 없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물론 뭐 강도도 강도질하고 도둑질도 도둑질하고 자기가 잘했대 했다고 하는 사람은 드물겠죠. 그러나 제가 들어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거 소송을 걸고 재판을 안 하니까 백서까지 만들어내놨습니다. 백서에는 하나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백서를 거짓말이라고 지금 끌고 늘어지면서 저희들 외교적으로 고소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재판을 안 해서 그래가 무슨 대통령? 법률적으로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금. 그걸 여기 사진 들고 대법관들이 지금 모른 척 재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모든 국민들도 다 그런 걸로 믿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대통령이 지금 아직까지 합법적으로 절제 확정이 안 됐어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아직까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또 그것도 그렇다 칩시다. 저희들이 책을 만들었어요. 백서를 온 국민에게 알리는 책을 만들었는데 재판을 하지 않고 대통령이 확정이 안 됐으면 법무부 장관도 아직까지 확정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검찰총장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서울지검장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차장검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부장검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 공소 제기한 이성식 검사도 검사 행사를 저희들한테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형사 소추권이 없다 이거 말입니다. 형사 공소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런데 억지로 공소 제기하고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거짓말하는 그 선관위 직원들 이야기만 듣고 그것도 선거관리위원장 이야기 들은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 이종훈 이걸 이야기 들은 것도 아니고 문상무 사무총장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밑에 똘개 과장들 새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으로 공소 제기했어요. 조사도 하지 않고. 그리고는 그걸 그냥 또 각자 대법관 지시받는 밑에 제일 한없이 판사들이 구속시키고 또 재판하고 불법으로 이야기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깔아뭉개고 대한민국에 전혀 전례도 없는 여기에서 이제 4년을 구해요. 4년을 6개월 만에 끝나야 될 재판을 끝까지 물고 내려가지고 재판 억지로 해가지고 2년 징역 선고였어요. 맞죠? 기가 차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게서 이제 2년 징역 받은 전례가 있습니까? 판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1심 김용남 부장판사가 10월 2일날은 내보내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제대로 안 하고 정부도 증인 신청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을 조사해야 되니까 재판이 당연히 10월로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10월 2일날은 1년간 재판을 끌 것이 아니라 6개월 만에 무조건 불구속 재판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법을 이렇게 어기는 것이 대한민국 대법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도 망하고 훌륭 자식이 됐어. 제1선 판사들까지 전부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법원의 판사가 부장판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의 대법관 대법원장이 전부 다 시키는 대로만 바보처럼 정말 바보처럼 그렇게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오래 재판도 끌고 없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저 지나가는 국민학생들 물어보면 컴퓨터냐 아니면 기계장치냐.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컴퓨터를 기계장치라고 거짓말하고 지금 10몇 년을 불법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수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국민이 없습니까? 대법관이 없습니까? 대통령이 없습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이 없습니까? 사무총장이 없습니까? 심부름을 맡아서 했으면 시키는 대로 해주셔야죠. 그런데 불법을 했냐는 대법관이요, 대법원장이요, 선거관리위원장이요, 사무총장이요, 상임위원이요, 모든 공직자 최고 높은 사람이고 법무장관, 국무총리고 국회의원이고 자기 맡은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지금 맨날 국회에서 떠들고 있는 게 뭡니까? 거짓말로 언론을 통해서 사기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완종이나 이완구 총리한테 3천만원 줬다고 해서 그걸 믿는다고 온 국민한테 사기치고 있습니까? 성완종이가 홍준표한테 1억 줬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아파트 값이 얼마입니까? 조그만 것도 2, 3억씩 가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3천만원 먹었다고 문제가 되고 1억 먹었다 문제가 됩니까? 비자금도 1년에 수십억씩 쓰는 사람들이에요. 상식이 벗어나는 짓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젊은 하급 검사를 시켜가지고 무려 평생을 공무생활해온 여기 한영수 대표가 저 평생을 공무생활해왔습니다. 그것도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 30년간 보낸 저 김필원입니다. 하도 하지 않으니까 제가 국정원에 들어가서 30년 근무하다가 내가 다시 투정을 했어요. 제대로 안 하고. 그랬더니 저를 간첩으로 몰고 정신군에 강력시키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또 20년 동안 사법부가 재판했습니다. 저는 사법부가 진실되고 깨끗하다는 줄 알았어요. 제대로 법대로 해줄 줄 알았어요. 계속 거짓말하고 사기 재판하고. 국민들은 모릅니다. 국민들은 밥 먹고 살기가 바빠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사기치고 거짓말하지 않아야죠. 국가가 공무원이 하지 않아야죠. 대법관이 하지 않아야죠. 대통령도 거짓말하지 않아야죠. 총리도 하지 않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진실로 국민 앞에서 진정으로 참된 신분을 걸어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입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게끔 국민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과거와 같은 4.19 행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4.19 행동이 그런 형태로 폭력과 파괴와 유혈 사태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대법원장과 여기 나와 있는 대법관들이 국민 앞에 당당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새로 안정된 참신한 국가가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든지 대통령이 할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총리도 할 수 있고, 사무처 대법원장도 할 수 있고, 대법관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아무나 할 수 있으세요. 지금 자기네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엄청난 처벌을 받을 걸 겁이나 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간단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잘못을 비려야 돼요. 저희들은 언제든지 대하고 대한민국을 평화롭고 정상적으로 연착륙시켜서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대법관과 새로운 대법원장과 새로운 국회의원과 새로운 총리와 새로운 선관위원장과 모든 사람들이 참신한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장비를 좀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 김필원 대표께서는 6426기이시고요. 그리고 중앙정보부 공채로 들어가셨다가 안전기획부 정치과장까지 하셨는데 두 분이 매우 정직한 공직자 출신입니다. 이분들이라도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 두 분이 대한민국 유권자를 대표해서 대법원에 제기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 대법원 사건 번호 2013-18 이 사건을 재판을 속행하면 반드시 승리해서 박근혜를 법적으로 퇴진시키고 공직선거법 절차에 의해서 60일 이내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분께 각별한 격려와 협조와 용기의 박수를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또 한 분 1년 동안 깜빵 동기가 계시는데 선거소송인단 사무차장이셨죠.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 뭐라고 그러죠? 전봉준 그 선생 머리처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최성년 사무차장께도 고생했다. 같이 싸우자. 그런 마음으로 고마움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역사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네트워크 대표시죠. 우리 아사달님 모시고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네트워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아사달입니다. 여기 이런 자리까지 아마 써야 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또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한영수 대표님 그리고 김필원 대표님 우리 저 최정년 사무처장님 그 다음에 여기 각 단체에 오신 여러분들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길 가는 여러 서울 시민과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건강합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건강합니까? 아닙니다.
공양하지 않으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정의가 실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역사를 올바로 돌리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단체는 그 이름이 역사교육 바로 세우기인데요. 대한민국의 역사도 똑바로 서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찬란하게 만들어진 이 사진들 재료가 아깝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신적 스승은 누구겠습니까? 친문 독재, 반공, 친일파, 나라 팔아먹은 도둑놈들이 이 사람들의 정신적 계승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역사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러한 허물을 여직 덮어 쓴 채 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는 선거도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도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투표권 한 장 한 장을 다 유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에 전부를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가서 고생하셨고 지금도 이 땡볕에 나와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면상을 제가 제안합니다. 거꾸로 한 번씩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인증샷 한 장씩 찍어주십시오. 옆으로 누우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대법관이라고 존경하는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아까 김필원 대표님이 한영수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공권력은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행사하는 아무런 권력, 권위, 권한도 다 무효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국민의 힘과 국민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 끌어내립시다. 그래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열심히 싸웁시다. 투쟁!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송태경 박사님 어디 가셨나요? 송태경 박사님 안 계세요? 네. 다음에는 우리 투표소 수개표 운동본부 사무총장이시죠? 송태경 박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 헌법 1조를 보면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권 갖고 있습니까? 뺏겼습니까? 없습니다. 뺏겼습니다. 권력 어디서 나왔습니까? 친일파. 컴퓨터 조작으로 나왔습니다. 대통령 가짜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헌법 1조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처벌해야 됩니다. 여기 대법관 13명 있는데 이 사람들 대한민국을 헌법을 유린한 반민족, 반헌법, 반역사 세력들입니다. 처벌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탄핵해야 됩니다. 하나씩 한 그리고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주인의식을 되찾아야 합니다. 주인을 뺏기면 종이 됩니다. 주권을 상실하면 곧바로 종이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고통 속에 들어간 것은 우리 주권을 뺏어간 이명박 박근혜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처벌하지 않는 이 대법관 13명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탄핵합시다. 국회가 탄핵해야 되는데 국민이 우리 주권을 찾아서 국회의원들 보고 이들을 탄핵하라고 강력하니 조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를 외치는 걸로 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국헌 물론 박근혜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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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라!
회복하여 민주주의 사수하자! 사수하자!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국정원 백헐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 윤석열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3.15 부정선거보다 더 악랄한 부정선거로 규정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서 범죄를 저지른 내란죄를 저지른 이승만은 국민을 위해서 끌어내리죠. 하와이로 도망갔다가 시신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분 부통령 일가는 권총으로 모두 자살했습니다. 최인교 선거 담당 내무부 장관은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부정선거의 최종 결론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승만 3.15 부정선거를 처단했다고 같은 똑같은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저에 계시는 분이 압니다. 우리가 국민 주권을 되찾으면 빨라지고 우리가 국민 주인의식을 늦게 찾으면 늦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여기 이렇게 다 모이신 여러분이 역사는, 대한민국 역사는 여러분을 정의로 기록할 것입니다. 힘냅시다. 제18대 대통령 총체적 부정선거에 저항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송태경 박사께서는 투표소 수개표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우리 김필원 한영수 대표님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책임지고 계시고, 그리고 투표소에서 수개표하자,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말자, 공직선거법대로 하자, 이 운동이 투표소 수개표 운동인데요. 선두에 서서 전국 운동을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송태경 박사께도 다시 한번 고마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 속갱을 촉구하면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13일째 무기한 단식을 하고 계시는 춘목님 모시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와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2년 12월 27일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심판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온 지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단식 투쟁을 이번까지 8번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정선거면 선거는 무효다, 이거 하나 세우지 못하는 국가, 이거 하나 세우지 못하는 국민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부정선거면 선거는 무효다, 이거를 세워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에게만, 정치인들에게만 이거를 바로잡아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나서서,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우리들이 나서서, 우리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자니까, 주권자인, 주인인 우리들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예, 제가 지난 7번에 여기는 작년 8월 27일부터 9개월째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 속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9개월째 시위를 해도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단식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7번의 단식 투쟁 동안 적절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세월호 이 학살도 부정선거 심판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지러졌듯이 제가 조금만 더 투쟁했으면 이런 세월호 학살과 같은 이런 처참한 학살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 부정선거 박근혜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세월호, 또 다른 5.18, 또 다른 전국 계엄령 선포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대로 하자로 이겨야 됩니다. 법대로 하자. 미국 법대로, 일본 법대로, 캄보디아 법대로, 말레이시아 법대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대로 박근혜가 정정당당한 대통령이면 대법원이 대통령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박근혜가 정정당당한 대통령이 아니라고 한다면 재선거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죠. 예, 제가 이번에 8번째 단식 투쟁입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고 계십니다만은 그것보다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정선거면 선거는 무효다, 이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하고 기초적인 이 원칙 하나 지키지 못하는가. 이번 단식 투쟁은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이 시작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중단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우리 춘몽님은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총체적 부정선거에 항의하면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14일, 부산 문재인 의원 사무실 앞에서 10일, 그리고 국회 앞에서 무려 45일 동안 물만 마시면서 단식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무기한 단식 중입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작지 않습니다. 살아서 함께 투쟁하고 투쟁해서 함께 쟁취하자고 격려와 위로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을 약 한 150부 정도 준비했는데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요. 기자회견 자리이니만큼 기자회견을 낭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 속행 촉구 및 직무유기 대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문. 기자회견에 앞서 오늘은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 마음속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서거 6.7기를 맞이하여 가신 분의 뜻과 국민에 대한 불멸의 열정을 기억하며 옥기슬겸이고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2년 12월 19일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일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각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에 따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고귀한 직책이라는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는 국민 여러분께서 주재하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김하영 씨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 다음날 2012년 12월 20일부터 절차상 위법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인터넷 서명 인원이 30만 명에 육박하는 매우 첨예한 사안이었음을 기억하고 계시리라 판단합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부정선거를 징치할 수 있는 근거는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선거 쟁송은 단심 제2기의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전국 2천여 명의 뜻을 모아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을 조직하여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근거하여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소시효내에 2013년 1월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고로 사건 번호는 대법원 제2013수 18이며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추가로 소송 공고인단에 참여한 시민들은 1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당선무효 소송은 소송 당사자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가 공소시효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에 논의로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근거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은 공법 제225조에 의하면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소송 처리일 2013년 7월 4일까지 판결이 아닌 심리도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뿐더러 850일이 경과하도록 심리를 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됩니다. 뿐더러 헌법 제26조, 헌법 제61조, 헌법 제65조에 근거하여 국회 탄핵 청원 및 소추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대선 부정으로 중단된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국민의 신성한 자격과 권한을 명백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재민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로부터 나온다는 선거 주권이 그 요체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주권 재민에 의해 선거로 창출됩니다. 그러나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새누리당 부정선거, 윤종훈 목사 십자군 알바단 법의 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영. 두 번째, 국가기관 대선 개입,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보훈청, 공개청 등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은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김하영 씨와 관련한 대선 후보 방송토론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당선무효죄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앙선관위 대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전국 252개 선관위 13,542개의 투표구별 개표 상황표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의 정신을 근거로 하면 이 네 가지 사안의 총합이 아니라 단 하나의 사안으로도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선거무효는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뿐더러 위의 근거로 공소시효 만료일 180일 이내 2013년 5월 9일 전 대통령 이명박, 전 새누리당 대선후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대선총괄본부장 김무성,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이정우,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문상부,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대필료 김하영 등 부인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동법 제91조 국권문란죄, 동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동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헌정질서와 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 전원과 권력은 국민입니다. 최고 전원과 권력은 선거로부터 생성됩니다. 따라서 부정선거는 국민 주권 침탈 행위이므로 8번 세번하여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되어있는 시민의 대의에 함께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의 헌거는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 저항하는 무제한 국민저항권을 보장하고 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나쁜 태도는 무관심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고귀한 직책은 시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총체적 부정선거에 저항하십시오. 여러분의 최고 전원과 최고 권력으로 헌법 전문에 보장되어 있는 무제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부정선거로 헌법 제114조를 유린하여 국권을 문란시키고 예란을 자행한 세력들을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속행 촉구와 직무유기죄를 자행하고 있는 대법관 탄핵 범국민적 규탄 대열에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23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새날희망연대 목회자 모임 일하는 예수의 기독교 평신도 시국 대책위원회 역사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네트워크 득표소 수개표 실현 운동본부 횃불 시민연대 시민주권행동을 대리해서 대독해드렸습니다. 구호하면서 오늘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표조작 정물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국헌문란 내란식의 이명박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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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주권 회복하여 민주주의 사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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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용원 대법관 박보영, 조희대, 김창석, 김용덕, 박상욱, 김신, 박병대, 김소영, 이상훈. 지금 다, 다 그냥 접느라고 다 못 읽었어요. 13명의 대법관들이었습니다.